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 2020포인트에서 거래되며 전고점 경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소식들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최재식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일 순매수해주면서 연중 최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 시장과 향후 매매 전략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를 매력적이지 않는 시장을 봤었는데 6월 하순부터 한국 증시를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 정치와 물가가 안정된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많이 하락한 신흥국 증시를 많이 외국인이 샀었습니다. 그런데 6월 하순부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월호 충격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많이 폈었고, 또 하반기에는 배당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도 검토하고 있고, 또 신흥국 증시가 고물가 우려에 임계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2분기 성장에서 확실히 턴어라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가 11월부터는 실시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외국인이 비중 확대 대상으로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3분기에 글로벌 경제가 또 국내 경제가 동시에 개선되는 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는 좀 더 기초적인 흐름이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인의 순매수 강화로 인해서 3분기에 국내 증시의 박스권 레벨업은 상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중 최고가를 만들었었는데 오후 들어서 약간 상승 탄력이 둔화되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상대적으로 선진국 증시라든지 이런 데보다 강세를 보였는데 여전히 기술적인 부분에 그런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펀더멘탈은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좋아지는 것으로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국내 펀드 쪽으로 계속 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만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상승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대비 소외되었던 경기민감 대형주, 또 내수주에서는 은행, 증권, 건설, 유통 이런 대형주 대응이 저는 유효한 생각이 들고요. 3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있어서 어닝 시즌에 실적이 아까 선 반영되었다든지 실적 모멘텀이 있다든지 하는 종목에 좀 더 관심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 더욱더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이 1029원으로 다시 하락 출발했는데 지금은 다시 상승했다고 하네요. 외환시장 동향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하락 조정 후에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만 10전이 하락한 1029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25원 50전까지 하락하면서 최근에 반등세가 일단락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환율은 10시 30분경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어제 종가를 넘어서는 1033원 50전까지 상승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31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갑작스럽게 반등하는 것은 N1 포지션의 조정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달러 N에게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여교의 시장 참여자들이 일본 동경에서 달러 N을 매도하고 서울에서는 달러 원을 동시에 매수하는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외환시장 개장 시점에 101.64엔에서 거래되던 달러 N은 오후 1시 30분경 101.44엔까지 하락했고요. 같은 시간대 N1은 달러 원의 동향을 반영하면서 100엔당 1009원까지 하락한 후에 100엔당 1017원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1030원 초반대에서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N1 포지션 조정에 따른 달러 원 매수가 업체 내고와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대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까요? 네, 달러 원이 어제까지 상승했던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 원을 포함하는 달러 아시아 통화상들의 차익 실현성 매수세를 단행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새벽 뉴욕 여교 시장에서 달러 원 1개월물이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달러 아시아 통화들에 대한 차익 실현성 달러 매수는 일단락 되었다고 보았습니다만 이제는 N 크로스 포지션의 차익 실현 조정이 달러 상승의 주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달러 N의 최근 거래 범위는 101엔과 103엔 사이였는데요. 현재 거래되는 달러 N의 수준이 101엔대 중반인 만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에 따라서 N1 역시 추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 원 역시 어제의 저항선이었던 1036원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달러 원과 달러 N이 서로 한 번씩 N1 동향의 주도권을 갖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N1 포지션의 차익 실현이 모두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N1은 완만하게 하락세가 진행될 수 있겠고요. 향후 외환시장은 달러화보다는 위험 통화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을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징주와 시장 흐름들이 궁금한데요. 어저께 베이주북의 발표가 있었고 또 중국의 지표가 호전됐다는 소식에 글로벌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우선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이제 오늘 상향 돌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역시 이제 차익 매물을 좀 맞고서 이제 거기서 좀 주춤주춤 하는데요. 일단 흐름상으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상향 돌파는 일단 가능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역시 이제 추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박스권 상단을 굳이 잡아본다고 한다면 지금 기술적 지표상으로 접근을 할 때는 한 2070포인트부터 2100포인트 정도가 상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었던 부분들은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웬만큼 좀 순환매는 좀 돌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순환매 막바지에서 형성하는 지수대는 아마도 2070에서 2100포인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주요 이슈들 한 가지 먼저 좀 점검을 해보면요. 2기 경제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제 거시정책 확장 국면을 좀 노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부동산 쪽에서 규제 완화, LTV, DTI, 총 부채 한도, 상환 능력,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일단 이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지금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내수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정책 갖고서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틀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것이 실물 경제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인구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베이비 부모 쪽의 어떤 이탈을 가지고서 이제 분석하는 쪽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는 부동산이 반등하기 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제 베이비 부모가 전반적으로 이제
장난권에서 빠져나가는 시기를 볼 때 한 7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인위적인 정책을 가서 부동산의 어떤 매수를 근본적으로 살리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고 일단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새로운 경제팀이 나와서 부동산을 가지고서 뭐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부분들은 좀 주시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당 확대 정책입니다. 일단 그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배당금을 투자를 하던가 배당을 하던가 뭔가를 하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그 정부에서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 기업별로는 처한 경제를 바라보는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배당을 넣으실 때도 있고요. 회사의 내부에 유보금을 많이 잡아놓을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배당을 많이 안 하게 되면 거기에다 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세법 논리로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고요. 하반기 재정 지출 확대, 뭐 이거는 이제 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2기 경제팀은 거시경제 확장 정책을 쓰겠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약간 좀 무거웠던 그 대형주들이 방향성을 좀 위쪽으로 좀 잡아가면서 조금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최근에 나오는 정책적 발언들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지금 이제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중국은 대규모 부양책을 쓸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면서 스몰 부양책 정도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전통적으로 이제 중앙 정부에서 이제 통제를 하는 이런 나라들에서 사실은 부도가 난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번에 아주 의도적으로 부도를 냈죠. 뭐 태양광 업체라든가 몇 군데 업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구조를 내면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 성과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터트린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스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결과치들이 좀 서서히 나오면서 중국이 이제 GDP 한 7.4 정도 봤는데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7.5 정도,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표명하는 7.5는 유지하겠다라는 정책에 지금 맞물려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이 8이라는 숫자를 내려놓은 순간부터 사실은 중국 시장이 상당히 침체기로 좀 들어갔다라고 일단 본다고 한다면, 7.5가 다시 회복돼서 다시 8로 근접한다고 하면 다시금 중국과의 경기 모멘텀을 살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G2라고 분류를 하죠. 이제 중국하고 미국을 갖다 G2라고 분류를 하는데, 미국도 계속적인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는 지수가 많이 아랫단에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 시장의 영향권 밖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다소 반대 방향으로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경기 지표 그리고 중국 경기 지표 호조는 국내 증시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결국은 환율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긍정적인 모습이 결국은 대형주의 상승을 유발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2기 경제팀의 정책 효과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는 업종에 대해서도 좀 분석해 주실까요? 이제는 어떤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일까요? 아니,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업종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좀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좀 버텨야 될 업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정유주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정유주 하면은 화학주 내부의 석유화학 쪽과 정유 쪽이 분류가 되는 거고요. 이 안에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GS 칼텍스, S-오일, 세정도 정도 종목이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특히나 이제 일반인들이 그 정유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일 처음에 접근을 어떻게 했냐면 싸기 때문에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종목 왜 안 올라가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업황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산업 분석이나 업황 분석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종목의 흐름을 좀 읽으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자, 정유주는 지금 아마 2분기 적자가 지금 나올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실적 부진입니다. 실적 부진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유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정제 마진인데요. 정제 마진이 1분기에는 6.3불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2분기에 5.8불, 그리고 최근에는 5.2불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이제 그 정제 마진과 관련한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정유주 쪽으로 상당히 안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석유화학 부분에서 PX 파라젤렌이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좀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분기에 326불. 근데 이제 요번 분기에 들어오면서 287불로 급격하게
실적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정유주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정제 마진과 그 PX 마진 쪽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석유화학 쪽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분기는 적자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3분기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3분기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동, 중국 쪽에서 정제 설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정유사가 이제 가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PX 신증설 쪽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업황이 바로 돌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 3분기에 반등한다고 하는 논리를 피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주장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그 PX 마진이 회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6월 말에 저점을 확인한 것 같고요. 지금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환율 안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이 된다면 정유주에는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사실은 뭐 제가 별로 좋아하는 얘기는 아닌데 PBR 리코로 0.6배다.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 0.6배다. 그래서 PBR 1 미만은 절대 저평가라고 자꾸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얘네들의 논리는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반등의 논리가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더라도 일단 정유주에서는 거의 이제 바닥권은 좀 확인해 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반등의 시점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개선되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은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내일장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뭐 보통 이제 금요일이면 다 사람들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어느 순간인가 그게 바뀌었죠. 옵션 만기일날 주식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금요일날 빠지는 게 아니죠. 근데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주에서는 빠지는 건데 이번 주에는 지나가면서 특별한 이벤트는 없기 때문에 주말을 굳이 주식을 갖지 말고 넘어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중소형주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형주가 낫다. 오늘도 역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주 중심의 강세는 지금 바닥권 순환매와 초대형주들이 지수를 잡아주는 두 가지 역할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지수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수가 따라 올라오는 걸로 일단 보시면 되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은 항상 기관들이 지금 그런 논리로 가고 있는 거죠. 2,000 넘어가면 무조건 펀드만 나오면서 매도 물량 나오는데 뭐 이거는 뭐 최근에 그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는 농쇼 펀드의 어떤 일정한 매매 방향하고도 좀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지수는 박스권 상향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뭐 한 차례 두 차례 시도가 되다가 점진적으로 결국은 박스권 상단을 뚫겠죠. 뚫는데 그럼 이게 뚫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다는 아니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을 다시 잡기 위해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다시금 이제 지수의 상단은 2,100포인트 정도, 그리고 하단은 2,0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도가 하단의 아래쪽에 위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좀 가지고 가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요번에 이제 지수 박스권 상단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손실폭을 축소한 쪽에서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지금은 중소형주의 본격적인 상승장을 준비하는 중기 포트를 편입할 수 있는 절대적인 구간이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이 앞에서 좋았던 게 계속 좋은 게 아니라 새로운 종목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포트를 중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 뭐 당장 눈에 볼 때 10%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바닥에서 건지는 그런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2차선은 지지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시장 왜 이리 잘 갑니까? 제가 잘 간다고 말씀해드렸죠.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요, 197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시장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해드렸죠. 1970이라는 숫자 기억하시라고요. 그 시점이 바로 돌아서 나가는 지점이고, 즉 1970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거라고 말씀해드렸어요. 주가는 아무리 떨어져도 자산적 측면에서의 특정 수준에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잖아요. 지지는 어디서? 지지는 자산. 그러면 성장은요, 이익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마냥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산선에서는 멈추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자산선 PBR 1배가 1970 근처다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상승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서 그 맥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유럽계 자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증권사도 다 불러드렸어요. 그렇죠? 그 증권사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매수를 위한 강력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요,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 공매도 누구 공매도인지 보셨습니까? 전부 다 유럽계 창고를 통한 공매도였다. 어떤 종목은요, 굉장히 앞으로 이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는 어떠한 종목을 보면은요, 최근 4일 동안 그 공매도가 차지하는 하루의 거래량 비중이요, 46%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이런 종목은요, 홈런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만큼 공매도가 많으면 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견디지 못하고 던지게 되는데, 기업 분석이 되어 있다면 사실은 그런 종목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도 당연하게 가져야 되고, 새로 사실 분들은 당연하게 사야 되는 종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요, 지금 시장은요, 앞으로도 뭐 2050, 2060 이런 선을 그어두지 마세요. 이 시장은요, 이제 자산선에서 이제 이익을 향해서 2분기 전반적인 코스피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을 때는요, 이 지수는 계속 상승한다. 그래서 제가 찬바람 불 때까지 2200 본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드렸었는데, 그게 맞춰가지고 가야 된다.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대형주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소형주에서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확실한 대형주에서 일정 중박을 노리는 투자가 지금 가장 좋은 투자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요, 매일 2시 20분 현 시간은요, 하루의 특징주 가지고 요리조리 요리를 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특징주는요, 어떤 종목이냐면 한번 땡길까요입니다. 뭐죠? GKL입니다. GKL. GKL이 다시 오늘 한 2%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인지 궁금한 시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세가 보여주고 있는 이유 굳이 찾는다면, 이제 기존 카지노 설비가 확대가 이제 점진적으로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선상 카지노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다시 모락모락 피어나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수급적인 측면 보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3월 달에 이 46,000원 이상 갔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49,6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46,000원 때부터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했는데 증권사하고 투신이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떨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6월 말에는요, 이제 46,000원 이상에서 49,000원까지 갔다가 4만원대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외국인들이 46,000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했는데 4만원 근처 오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해요. 근데 누가 또 가세하냐면 연기금이 가세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연기금이 매수에 나서고, 오히려 증권사와 투신은 46,000원에서 매수했었는데 오히려 4만원대는요 매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었던 지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요, 이 GKL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파라다이스 정말 오래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파라다이스가 홈런을 쳤는데, 그럼 파라다이스는 좋고, GKL은 안 좋은 기분이냐? 그게 아니죠. 전혀. 그게 아니라, 두 개 다 워낙에 좋은 종목이에요. 워낙에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이고, 워낙에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둘 다 좋은데, 이제 뭐냐면 이게 더 좋냐 안 좋냐의 게임이에요. 근데 둘 다 좋은데 하나가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지게 되면 주가가 두 개의 어떻게 되죠? 밸류에이션 갭이라는 게 상승된다고. 적정 가치 대비 주가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어떤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롱숏 매매예요. 롱숏 매매.
롱숏 매매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 상대적 저평가가 좀 심화된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회사는요, 파라다이스와 GKL은 경쟁사가 아닙니다. 경쟁사가 아니라 동반 성장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그렇지만 주가가 왜 파라다이스는 이렇게 힘차게 달려갔었는데 GK는 달려가지 못했냐면 바로 신성장 동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영종도의 카지노 복합몰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가 완전히 미리 아주 좋은 노른자를 잡아서 기존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다가 더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2017년까지 전부 다 설계나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GK 같은 경우는 아직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약간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다 보니까 로드맵이 지금 어느 정도 틀만 나왔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종도에서 제주도 복합 리조트와 그리고 선상 카지노가 2015년 정도에 이제 진출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가시화된다면 이 주가는 분명히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까 기대감에 제일 처음에 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카지노 설비 확대라고 나왔는데 이 GKL의 세븐럭이잖아요. 부산의 그 서면에 롯데호텔 가보면은요, 거기에 이 GK의 세븐럭이 있어요. 카지노가 있는데 이 카지노가 어디로 옮겨갈 거냐면 해운대로 옮겨갈 겁니다. 해운대로 옮겨가면 해운대에 뭐가 있냐면 파라다이스가 있어요. 파라다이스하고 사실 뭐 직선거리로 몇백 미터 밖에 되지 않는 자리에서 넓혀가지고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 별로 안 좋지 않냐? 아니죠. 사실은 뭉쳐 있어야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실적점만 좀 볼게요. 2분기 일단 홀드율이 너무 낮아요. 예, 전반적으로 홀드율이 낮고, 그리고 이 드로백도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요, 3분기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3분기는 2분기보다 3분기가 분명히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3분기에 희한하게 작년 3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으니까 다음 3분기, 2분기보다 나은 3분기 성적이 나와도 작년 동기 대비하면 좀 조촐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실적을 이미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고 이 이익 속에서 과연 이 주가가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본격 이제 3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큰 폭의 성장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4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성수기로 들어가고 또한 이 확장된 설비대수의 확장으로 매출액이나 다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의 2분기의 어떤 실적을 전망해 보자면 영업이익은 416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309억 원 정도 전망되니까 뭐 지금 2분기 실적이 이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여기에서 큰 쇼크만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는요, 분명히 현 주가는 적정 수준의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이제 밸류에이션 체크하고요. 어떻게 할 건지 대응 전략까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지표로 합니까? 밸류밴드입니다. 밸류밴드 한번 보시죠. 밸류밴드가 저렇게 강력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GKL의 상승의 각도를 한번 보세요. 대단하죠? 저 5개의 선 중에 가운데 선이 뭐냐? 적정주가입니다. 적정주가보다 지금 어떻게 해요? B포인트죠. B포인트가 적정주가보다 살짝 낮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적 가치와 시장 가치를, 가중평균해서 봤을 때, 현 시점의 적정주가는 바로 저 B포인트가 되는 44,000원대가 돼요. 그럼 지금 42,000원이니까 2,000원 정도 저평가되어 있죠. 만약에 2분기에 실적 쇼크만 없다면은요, 일단 저러한 밸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즉 다음 분기 내에서는요, 5만원까지도 충분히 다시 재도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변수는요, 2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컨센서스 수준에서 나올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겠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적정 수준만 유지가 되더라도 주가는 저 C포인트까지 분명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C포인트 5만원이거든요. 그럼 적정 주가 44,000원이고 최대 5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까 지금 41,000원대 정도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충분히 지금은요, 어닝 쇼크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41,000원 부근이라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 분할 매수해서 2분기 실적 보고 너무 안 좋다면 뭐 빠져나와도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적이 컨센서스 수준에 나왔다 그러면은요,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현재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게 너무 좋네요. 저렇게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무의 Y 특징주 GKL 다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수입니다. 네, 시장이요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또 약간 조금 흔들려요. 그쵸?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몇 포인트입니까? 2020포인트 0.35%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자, 코스닥은 0.62% 정도 상승하면서요 558포인트 후반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는 오르는 종목, 떨어지는 종목 굉장히 좀 차별적인 움직임을 좀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은행주들 굉장히 조선주들과 같이 좀 흐름이 좀 양호하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뭘 사야 됩니까? 오늘 코스닥이 다시 올라가더라도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코스피, 경기민감, 대형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요 포인트 보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되고 기억하시고 계속 보시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뭐합니까? 네, 상담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으로요. 문자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번호 잘 기억하셨다가 지금부터 바로바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비중이랑 가격은 꼭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SK하이닉스, LG화학, KB금융, 기아차, 포스코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수급 제일 종목으로 기아차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수급이 제일 종목이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좋은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수급창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현재 지금 살펴보자면요. 자, 보세요. 외인들이 가장 많은 좀 수량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히고, 금액적으로 살펴보더라도요. 자, 양매수 주세요. 양매수 중에서요. 볼게요. 양매수 중에서, 보이시나요? 양매수 1위 종목,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양매수 1위 종목이 지금 SK하이닉스가 딱 잡혀줍니다. 2등은 포스코고요. 3등은 기아차를 보여줍니다. 자, 외인이 200억 이상, 기관이 100억 이상 사주고 있어요. 그쵸? 최근의 수급 볼게요. 계속 꾸준한 외인이 들어오다가 좀 기관의 매도에 주춤거렸어요. 근데 오늘 다시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들이. 양매수 잡혀요. 제가 이거를 5만원 위에서는 사기는 좀 그렇다. 최근에 수급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급 상황 자체가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다시 바뀌어버렸다고요. 저는 이거 상승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전적인데 말씀드렸죠? 그쵸? 자, 기관의 수급과 외인의 수급, 양매수 1위 종목이니까요.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1.5%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가파르게 올라간다 볼 수가 있는데 잘 가고 있죠? 어디까지 갈까요? 수급 볼게요. 최근에 수급에서 기관들이 정말 많은 물량의 매수를 잘 해주고 있었습니다. 계속 사주고 있었어요. 외인이 팔고 있었는데 그런데 외인이 판다고 안 가냐? 그건 아니죠. 개인 물량도 흡수를 해주니까 기관들이 잘 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LG화학의 흐름을 보자면 그렇게 팔던 외인 기관 다 같이 지금 양매수가 잡혀요. 그렇죠? 양매수가 잡혀줍니다. 양매수가 기관과 외인 양매수 잡혀요. 어떻게 해요? 외인이 다시 매수를 시작합니다. 네, 시작하고 있어요. 좀 더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이런 경우는 어디까지 갈까요? 자, 요 그림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여기 터치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래도 상당 부분 체크 가능합니다. 볼게요. 요 포인트니까. 아이고, 갑자기 사라졌네요. 다시 볼게요. 이 포인트가 잡히니까, 그쵸? 요 포인트 잡힌다면은, 요 정도 되겠죠. 자,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 포인트 고점 잡자면, 30만원 정도가 한계치가 좀 잡히긴 하네요. 자, 그렇지만은 보통 한 번 정도는 슈팅을 좀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30만 5천원 정도까지는 열려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다. 잘 살펴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은행주 제가 또 가져 나왔습니다. 참 기관이든 외인이든 최근 수급에서 은행주들을요 번갈아 가면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행주들을. 제 기업은행도 갖고 나왔다가 또 하나금융지주도 얘기 드렸고 오늘은 또 KB금융입니다.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을 지금 제가 사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고 있다고. 은행주를 잘 봐야 된다 말씀드려요. 자, KB금융의 오늘 수급 볼게요. 현재까지 외인 물량이고요. 기관 물량이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100억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인들도 46억 이상의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최근의 수급 보겠습니다. 자, KB금융 최근의 수급입니다. 외인들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잡히고 있는데요. 살펴봐 드릴게요. 자, 외인 보자면 이틀째 지금 강 매수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기간의 흐름 자체도 매수가 역시나 잡혀줍니다. 자, 많이 좀 팔고 내려갔던 기관들의 흐름이 그래도 최근 투신의 매수로 인해서 다시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주고 있어요. 차트를 보자면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자, 보세요. 이게 KB금융이고요. 그쵸? 자, 하나금융지주.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 바닥에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 뭡니까? 기업은행. 기업은행도 바닥에서 치고 갑니다. 아이고, 치고 갑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은행주 전반에 나옵니다. KB금융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큰 그림에서 볼 때. 흐름이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거에서 올라가는 걸로 이제 바뀌려는 것 같아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그 시티그룹이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실적이 좋았습니다. 국내 은행주들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라고 제가 3일째 갖고 나온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기아차입니다. 자, 어제 종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기아차 지금 어제 종가가 56,000원이에요. 거의 그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흔들리실 필요는 없는 게요. 최근에 수급 보자면 이틀 동안 강매수 들어왔죠? 그쵸? 자, 끌어올렸어요. 오늘 수급 안 들어와서 밀리나요? 아니에요. 오늘 또 들어옵니다. 보이시죠? 수량으로 봐드릴게요. 자, 오늘도 기아차 수급 살펴보자면 조금 늦게 나오는 것 같네요. 자, 나왔네요. 외인이 16만 주 이상, 기간이 23,000주 이상 매수, 양매수 들어와주고 있어요. 밀리지가 않습니다. 밀리지가 않아요. 네. 외인은 그냥 꾸준하게 다시 삽니다. 흐름에서 봤을 때 이거 완전 바닥 포인트에서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그쵸? 네. 크게 이제 주봉으로 좀 살펴본다면 요런 포인트 잡히는데요. 이 그림 자체가 이 바닥 포인트가 요 포인트인데 요 정도 바닥 포인트죠? 요 바닥 포인트 새로운 라인 잡아서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고점을 뚫고 가겠다. 제가 목표가 6만원 잡았죠? 흔들리지 마시고 좀 잘 지켜보시자 의견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갖고 나온 거는 포스코입니다. 자, 포스코가 갑자기 튀어 올라갑니다. 이틀 동안 갑자기 쫙 튀어 올라갑니다.
그쵸? 자, 포스코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요. 이거 매수해야 되나요? 자,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은 맞아요, 사실. 크게 본다면 워낙에 좀 바닥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살펴보자면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무서우실 수가 있어요. 무서우시니까 수급을 봐드리겠다는 거죠. 자, 기관들이 그렇게 팔던 기관들이 오늘 시장 어떻게 되나요? 오늘 소폭이나 매수 흐름이 좀 잡힙니다. 여기서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와요. 최근에 연기금 수급 있나요? 없었는데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좀 싸다는 인식일까요? 내일장에서도 상승이 나온다면 이거 어떻게 박스권 상단에 상승을 주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보는 그 관점은 이거예요. 바닥 포인트가 3월 바닥이고요. 여기 3월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6월 바닥, 7월쯤 바닥입니다. 이 라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요 구간에 대해서. 그쵸? 어떻게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림 자체가. 큰 그림을 봤을 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네. 자, 그렇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1에 대해서 수혜주로서 인식이 되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될 것 같아요. 1000원대 초반이면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조정이 나온다면 앞으로 포스코는 땡큐 하시고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봐드리고요. 상담해 드릴게요. 상담해 볼까요? NC소프트가 있어요. 2270님 NC소프트 161,500원 볼게요. 161,500원이시면 이게 오늘 사신 건지 어제 사신 건지 모르겠어요. 현재 3.7% 빠집니다. 수급 볼게요. 오늘장 수급입니다. 기간이 만 주 이상 매도 치고 있네요. 최근에 수급 볼게요. 기타 부분까지 매도 나오면 많이 던지는 건데 수급 안 좋아요. 자, 외인이 사긴 하는데 개인이 많은 물량 사다 보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개인이 팔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나왔어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하시고 나와주세요. 다시 올라갈 때 사야 되죠. 지금 흐름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추세 말씀드리는데 그 추세상으로도 좀 봐드릴게요. 여기 고점 포인트고요. 그쵸? 요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런 그림은 좀 나와요. 거의 이 정도 라인 되겠네요. 이 정도 라인 좀 잡히는데 여기서 이제 내려올 때는 제가 상단부터 잡는다 말씀드리죠. 그 다음 이렇게 하단 보잖아요. 이 정도 그림이 잡혀요. 이 정도 그림이 잡히는데 더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만원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보자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넥센타이어 5341님 보겠습니다. 15,800원이요. 오늘 급등하죠? 타이어주 다 급등합니다. 중국 관세, 중국 제품 관세 들어온다죠? 관세 매긴되죠? 그래서, 상승 주고 있는데요. 흐름 굉장히 좋아요.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다 오르고 있어요. 요거, 쫙 튀어 올라가는데, 오늘 수가 어떻게 되냐면, 기간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이버가 켜졌어요. 제가 펜 끈에다가, 죄송해요. 다시 볼게요. 자, 기간이, 요렇게 조금, 매수세가 쫙 들어온다고. 기관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물량을 사줘요. 자, 이게 이어질까요? 최근에 수급에서 보자면 넥센타이어 뭔가 냄새 맡았는지 야금야금 샀어요. 자, 다른 종목도 봅시다.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는 기관 매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쵸? 자, 오늘장 한국타이어 수급 어떤가요? 얘는 기관 매도가 나가는데 외인이 매수도 해주네요. 한국타이어의 주체는 외인이 수급을 장악하고 있고 넥센타이어는 기관이 수급을 장악하고 있는 보입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기관의 수급이 넥센타이어가 매우 퍼펙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지금 팔 필요 있나요? 아니에요. 상승 분위기가 좀 더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지 마시고 가져가시는데요. 이제부터 익절가 라인 얼마 잡으시냐면 16,000원 이탈 시에 익절가 잡으셔야 됩니다. 16,000원이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가져가시고 얼마까지 보냐? 17,000원 이상까지는 1차적으로 목표가 생각하시고 가져가자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홀딩 의견 드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고려안입니다. 8466님, 43,1,400원이에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431,400원. 죄송합니다. 431,400원이에요. 네. 431,400원에 이걸 사셨어요? 볼게요. 제가 왜 놀랐는지 보겠습니다. 자, 431,400원이에요. 최고가가 435,500원이었어요. 7월 14일날. 이전에 올라갔던 때. 이때 사신 거겠죠? 설마 이때 사신 건가요? 아닐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 믿겠습니다. 자, 대응을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 종목 지금 가장 싼 구간 자체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것은 21선 이탈된 이후에 올라가면서 수급 들어올 때를 말씀드립니다. 자, 최근에 수급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깔끔하네요. 나쁘진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기간의 매도가 좀 나가네요. 오늘장 볼게요. 오늘장 외인 매도 나가네요. 외인 매도가 잡힙니다. 만주. 수량 만주예요. 만주. 금액으로 볼까요? 네. 43억 원치. 기간이 들어오긴 하는데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소폭인. 장 끝나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럼 전반적으로 수급 주체에 대한 부분 판단을 해보자면은 그래도 조금 사주는 모습 자체가 나와요. 합치게 되면. 그쵸? 네. 그러면 약간 오늘 왜 밑꼬리를 달았는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직은 팔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21선 이탈된 이후에는 한번 터시고 나서 턴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잡으시는 그거는 좀 필요해요. 그쵸? 네. 요때 턴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잡으시는 건 필요해요. 지금으로서는 가져가 되겠습니다. 이 추세를 유지해준다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44만원대까지의 상승은 가능해 보이니까요. 물리시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하시고 혹여나 내려올 경우에는 파셨다가 다시 들어가 보자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만 볼게요. 더 순서대로 갑니다. 한진해운홀딩스 0228님 12,350원입니다. 요거 사실 이렇게 참 매수하기 힘든 종목인데 매수를 하셨어요.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12,350원이면 수급 볼게요. 없어요. 시총 자체가 1,600억인데도 없습니다. 최근에 오늘장 수급에서 한진해운홀딩스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죠. 자, 그런데 회사 자체의 흐름? 회사 흐름? 나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좋은 재무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 흐름이 계속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업 합병 분할해서 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는데 저 같으면 다른 종목으로 조금 주식을 할 것 같아요. 네. 주식을 할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좀 불안한 종목이 사실이잖아요. 그쵸? 실적 흐름을 좀 볼까요? 네. 보시면 올해부터는 실적 개선이 보여요.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년 이상 적자가 날 경우에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갑니다. 코스닥은 5년이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검은색이 네 돌아섰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버틸 수는 있겠는데 조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좀 더 안정적인 추세를 찾은 이후에 그때. 근데 파시진 않으셔도 돼요. 가져가셔도 돼요. 대신에 매수가 아래로 밀려버리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사실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잡아드릴게요. 확실한 가격대를. 12,000원 이탈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정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12,000원대는. 뭐 누가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건 믿지 마시고요. 12,000원이 깨지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빠르게 빠져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다시 14,000원 위에 안착하게 될 경우 연락을 주시면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현재 들고 있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 뭐 가만히 있어요. 오르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매수하기에 참 좋은 타이밍입니다. 오르질 않고 있어요. 오르질 않고 있어요.
실적 기대감 크고 수급 좋은데 종목이 오르질 않고 있습니다. 매수 찬스라는 거예요. 조정이 온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겁니다. 요 포인트를 잊지 마세요. 아셨죠? 좋은 타이밍의 종목 하나 더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SK 하이닉스를 들고 왔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좀 더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막 짧게 볼 종목은 아닌데 왜 그럼 5만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지? 왜 이제서야?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네, 안정적인 추세를 그리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됐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제가 얼마까지 볼 것이냐? 이건 2분기 실적 나와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매수가는요, 오늘 제가 종가 말씀드리는데, 이 디램 수요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종가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되고, 목표가를 제가 얼마나 잡아드릴 거냐면요,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으로서 많이 안 잡아요. 55,000원까지만 봅니다. 55,0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고요. 많이 올라가지고 사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올해 실적은 사상 최대입니다. 그 포인트는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잡습니다. 5만원 이탈할 경우에는 한번 팔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셨죠? 요 포인트 기억하시고 짧은 대응 해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수급은 좋기 때문에 당장 내일 시장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금방 끝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SK하이닉스 한번 10% 매수해 보시자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제가 SK하이닉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8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20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59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예상됩니다. 오늘 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